강프로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가 오늘 4% 정도 강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수 페타시스가 못 넘을 수 있는 상황이 올라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떨어지거나 하이닉스가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나와야 돼요. 단기적으로 오늘 몇 프로 빠졌어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다가 제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두 개를 놓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수 페타시스는 엔비디아 쪽으로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모두 다 AI 가속기 쪽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보느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그쵸? 지금으로서는 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인데 HBM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HBM이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엔비디아의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쪽에는 지금 재고가 없어요. 그렇죠. 재고가 없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르는 AI 반도체는요.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GPU의 개량형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재고가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HBM, 그렇죠. 이 대역폭이 높은 메모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됐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HBM에서만 발생할까요? AI 반도체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수 페타시스의 새로운 수요도 그쵸? 여기 AI 가속기 부분에 새로운 수요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철저하게 가격대를 보고 매매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실적 예상치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제가 전체적인 업종군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매가 가능한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야 그쵸?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내용 보시면 재룡산업입니다. 최근에 전기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후발주긴 하지만 재룡산업의 주가도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갔을 때 추가적인 강세를 보였고 이 강세 구간에 보면 3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다. 그리고 이 상승하는 이 상황에서의 문제는 그렇죠. 내가 싸게 사면 이런 종목들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쪽만 보고 있거나 이쪽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잡고요.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내가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 살 걸 그러면서 다음 종목을 찾고 이 구간에서 못 찾고 보내면 이 종목은 더 가게 되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여기 4월 26일 시장가 매수 선익 시스템, HLB제약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정확하게 싸게 사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프로 수익입니까? 14%. 이런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언제 매매했을 때? 신고가 구간에 매매했을 때. 그 밑에 YC. 자, YC. 자, YC의 내용을 보더라도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틀 전에도 강세를 보이는 날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했고요. 장 시작 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하나만 더 볼까요?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대나 어떻게 그 가격대 단가를 잡아야 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으로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타점을 왜 잡아야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수 페타시스를 보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수 페타시스를 2만 원에 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지 않았어요. 2만 원에서 반등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이는 일들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추려서 거기에만 집중을 했을 때 꾸준하게 내가 수익 나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상황은 어때요? 다시 재상승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그런 부분을 3월 달에 신고가를 다시 만들면서 상황을 반전시킨 겁니다. 그런데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조정은 왜 받았을까요? 2만 원부터 4만 6천 원까지 올라오는 거의 한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했고요. 여기 발생했었던 4만 원을 돌파하는 이 상황은요. 작년에 강세를 보였었던 이 구간 있죠. 큰 폭의 강세를 보였었던 이 구간에서 무수히 많은 물린 물량들이 있을 텐데 이 물량들을 소화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정을 받았었다는 겁니다. 내가 세력이라면 이거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냥 올려줘서 그쵸? 고가에서 물량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짓을 지금 하겠나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고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상승하는 상황이 나왔다. 오늘은 시장이 상당히 약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나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제가 반도체 종목군들은 지금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지속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드리고 있는 근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고가 돌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그러면 그냥 고가 돌파 못하고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추세를 이탈하고 완전히 망가지고 박살이 나려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넘어지는 그 순간 환율은 폭등하게 되고요. 달러 가치 올라가고요. 금리 올라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원했다면 미국에서 이왕 올린 금리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더 끌어올렸겠죠. 이 이상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쵸? 모든 물량을 받아먹기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도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AI 가속기 매출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로 들어갈까요? 엔비디아로 들어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엔비디아에서 추가적인 물량 공급을 원했을 때는 이수페타시스에서 뭘 해야 돼요? 캐파 증설, 그쵸?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공장을 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실적이 일시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그쵸?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있고 그 전에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 원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을 와서 보고 배우시면 되고요.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매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한 부분 있죠. 선반영되는 부분 그 내용은 여기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2주는 오차 범위는 있지만 최소한 2주 전후로 해서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물론 시장이 꺾이면서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 오차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을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털고 나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이 구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건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실적은 주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속기 부분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쵸? 이쪽에 매출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캐파 증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일시적인 실적 악화가 있을 수 있지만 매출에 대한 성장성은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마진에 대해서도 10% 전후가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성장주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진보다 매출입니다. 매출 증가가 가장 중요하고 엔비디아 향후로 36%까지 매출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3월 달에 이미 신고가를 간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답 나왔죠. 어느 정도의 내가 타점을 잡아서 그쵸 적정 구간의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쵸 이런 부분의 분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상황을 만들어놔야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